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뉴스버스에 허위 제보를 한 자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인물입니다. 소위 청부 고발 보도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3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제보자에 대해 묻는 진행자 질문에 자신들에게 제보한 자는 국민의힘에 속한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래통합당 측, 즉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것이 맞다면서 나중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준석이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당무감사를 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가 이번 보도 파문을 일으킨 뉴스버스 측과 깊숙이 연계돼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선이 사실상 시작됐고 크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버스 측과 손을 잡고 이번 파문을 불러일으킨 자는 반윤석열 세력, 즉 윤석열에 반대하는 세력에 속한 자임이 분명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죽이기 공작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진동은 김웅으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은 김웅에게서 자료를 직접 건네받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어 김웅과 연계된 또 다른 인물일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보도 파문이 터진 후 보인 김웅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볼 때 반윤석열 세력 중에 유승민계가 뉴스버스 측과 연계된 유력한 공범 세력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당무감사를 통해 유승민계나 홍준표 세력이 외부와 손잡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그들은 정치적 치명타를 입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점에서 유승민계이기도 한 이준석이 과연 당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할지도 다소 의문입니다. 취재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 기자가 보도 파문이 인지 불과 하루 만에 취재원에 대해 실토하는 것은 어찌됐든 취재 윤리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자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그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요즘 여기저기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면 자신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재원이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실토한 것은 보도 조작의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뉴스버스의 보도 내용과 이진동 기자가 지금까지 행한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소위 청부 고발의 배후라고 직접적으로 몇 차례 언급을 했기 때문에 허위 보도 책임에서 완벽하게 빠져나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매우 강력하게 또 구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국정조사를 하려면 채널A 사건 공작부터 실시하라며 역공에 나서는 등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해서 자신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자신에 대해 음해를 한 정치인들은 그만 정치판을 떠났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리고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대응이 기자 이진동으로 하여금 취재원에 대해 말을 슬슬 흘리는 태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웅에게 문건을 전달한 당사자로 뉴스버스 측이 보도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보도나 여권의 공세를 무색해 하는 다른 새로운 사실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공격하는 측에선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의 핵심 측근 인사이며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청부 고발의 핵심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2020년 1월 23일 취미에 의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인사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최측근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무색해 하는 내용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같은 해 8월에도 추미애가 8월 27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학살을 단행했는데 그때도 손준성 검사는 살아남았습니다. 당시 인사에서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된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고 검찰 직제 개편으로 자리 자체가 없어졌음에도 손준성 검사는 대검의 수사 정보 담당관으로 대검에 계속 남았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라 판단했다면 추미애가 그를 대검의 요직에 계속 남겨뒀을 리가 없습니다. 대검 수사 정보 담당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이는 거꾸로 윤석열 일거수 일투족 감시의 혈안인 추미애로선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배치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국 손준성 검사가 대검 요직에 발령되고 남은 것은 추미애가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추미애의 기대와 달리 윤석열과 추미애의 극한 갈등 국면에서 법과 원칙대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20년 12월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이 판사 성향 분석 문건을 작성해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라 지시했다는 누명을 씌우려 할 때 손 검사는 윤석열 총장이 재판부 분석 자료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또 윤 총장의 지시는 새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과 주요 판례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자는 것이었다며 세평을 수집하라거나 해당 문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제기하는 의혹을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내쫓기의 혈안인 추미애나 심재철이나 박은정 등과는 달리 사실대로 밝힌 것이고, 손 검사는 이때부터 현 정권의 눈밖에 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범계와 김호수가 이번 보도 파문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공수처의 수사 의뢰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로선 다소 밋밋하게 돌아가던 대선 선거운동판에서 천재일류의 기회를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권이 발작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고 나서면 나설수록, 또 친여 매체들이 윤석열 헐뜯기 보도를 하면 할수록 남은 대선판은 윤석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심이 윤석열에게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윤 후보는 소위 여권이 주장하는 청부 고발 파문에 떳떳하다는 입장이고, 윤 후보가 관련됐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부 언론이나 여권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추정만 갖고 윤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 증거 없이 윤 후보를 공격만 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권의 정치 공작을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상식에 입각해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